원래 임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아이벨임이에요. 여기서 유래가 된 글자가 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수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이미 이쪽에 있잖아. 여기가 임신이 된 형국이다.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배가 이렇게 뿔뚱해가 지금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임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여기서 새롭게 생명이 나올 시점에 이르렀다.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임수라는 게. 각골 문자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수라는 것이 우리가 대양이란 것은 큰 바다죠. 여기 안에는 바다 속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심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어떨까요? 깜깜하죠. 여기는 껌껌합니다. 깜깜하다. 어둡다. 그래서 임수를 가지고 계신 분을 보면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이 보이질 않아. 특히 임계수가 강하신 분들은 내면의 얘기를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담고 있는 거거든요. 수기운이라는 것은 가라앉은 거예요. 이렇게 가라앉은 거야. 밖으로 드러내는 기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시를 내지 않지만 이미 한몫하면서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강도 되고 폭포도 됩니다. 계곡은 우리가 계수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 임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임수가 하는 역할이 한마디로 목을 키우는 거죠. 목을 키우는 거. 가불목을 잉태하는 거잖아요. 이게 임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흘러다녀야 되는 거거든. 흐른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 임수를 가진 사람은 임수를 가진 그 사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내리냐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죠. 그죠? 그래서 잡혀지지 않는 사람이 임수의 사람이야. 쉽게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밑에 있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거의 여기 임수가 있는 분들이 해외로 많이 움직이시는, 이동이 참 잦은 분들, 직업적으로도 그런 쪽에 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이 별로 없거든요. 표현엔 좀 약해. 이 표현이, 나를 드러내는 이 기운이 좀 약해요. 이거는 이제 사주 안에 목화 기운이 있으면 표현력이 탁월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임계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이 표현력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임수가 자기는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헤아려 주지 못하잖아? 그러면 은근히 잘 삐져. 임수들이 그릇은 굉장히 큰 성향인데 속은 조금 어떻게 보면 옹졸한 면도 있다는 얘기예요. 떼지는 거 다 공통점이네. 이렇게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도 네가 내 마음을 좀 인정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과묵한데 나중에 이게 참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쓰나미가 됩니다. 참고 참다가 쓰나미가 될 때는 내 안에 꾸중물 뭐 이런 물 다 나잖아요. 일본에 그때 우리가 쓰나미 난 것처럼. 그럴 때는 물불 안 가립니다. 그래서 참고 있다가 폭발할 때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자 뭐 이렇게 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다 근이 되잖아요. 이런 기운들이 우리가 양인이라고도 하는데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평상시에는 별로 자기 뭐 뜻을 크게 드러낸다든가 그러진 않아. 남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동참회가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아닐 때는 이제 크게 한번 하고 이제 인연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수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임수는 굉장히 냉정해요. 그리고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판단도 빨리 내립니다. 판단도 빠르다. 이건 결국 이성적이라는 얘기죠. 이성적. 사물을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통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통찰력. 왜냐하면 임수는 이게 정보거든요. 정보. 데이터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이게 헤아릴 수 없는 세상에 너부러진 정보고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정립해 나가려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립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철하고 객관적이면서 좀 이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기운이 너무 왕하다면, 화가 없다면 더 그런 기운이 느껴지겠죠. 어떤 때는 무서움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여기 보면 이게 식견이거든요. 지식과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까 통찰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찰력.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견지명이다. 그래서 이게 금수가 왕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어떤 종교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심취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심리 쪽도 그렇죠. 수양. 근데 너무 강해버리면 종교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너무 푹 빠지면 바로 집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이게 심하면 광신도가 됩니다. 그러면 헤어나질 못해요. 일주로 볼 때는 이렇게 이모, 임술, 자, 지지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여기는 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화로, 수화로 서로가 소통이 되어죠. 이 이모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에 정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임합목 이렇게 하거든요. 정임. 이렇게 수화가 합을 이룬다. 그러면 세상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조화롭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양의 조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임술 같은 경우에도 이게 토지만 술 중에 정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정임합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편관이지만 편관 속에 이 온기를 지금 품으면서 천간의 임수와 정임합목을 합니다. 이러면 수화가 만나면 더 큰 통찰력이 생기고 세상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요. 그래서 수도 너무 금수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이제 목화로 넘어갈 수 있는 기운이 받쳐줘야 세상에 쓰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신약명에는 이 임수가 지속적으로 있죠.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경금도 있어야 되고 신금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금생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직속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때 신금과 임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도세 주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세다. 이걸 지지해 보면 신금하고 해수를 얘기해요. 이것도 상관, 이것도 상관. 이 신금을 이 물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쓰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에 나가서. 그래서 신금에 해수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로 활용하죠. 왜냐하면 이 해수 속에는 목이 있거든요. 간목이.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수에 있어서 이 신금이 있으면 제대로 활용적으로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이 쓰임. 이게 자질이거든요. 본인의 자질. 자질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이건 실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백수청이라고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지장간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여기 간목? 네. 어. 그거는 이제 약한데도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큰 쓰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질문 잘하셨어요. 이 해수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이제 간목을 올릴 때 간목의 해수는 이게 장생이 되어져요. 한마디로 이게 생해주는 근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 수생목 할 수 있는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해수가 가고자 하는 길은 뭐냐면 해묘입니다. 해묘미. 해묘미 운동을 하죠. 이게 바로 목운동이거든요. 목운동.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장간은 나의 미래를 뜻하죠. 인신사회는 미래를 뜻하는 겁니다.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나 목적성이 저게. 나의 목적이 간목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신사회에 있어서 이 지장간에 있는 간목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의지예요, 의지.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 해월에는, 그리고 해수가 있는 분들은. 그게 나한테는 재성도 되고, 이게 생명력도 되고, 생기가 이루어진다. 생기죠, 생기.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신금에 있어서 아까 임수, 그게 최대한 나의 자질을 잘 발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상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재료가 되어지겠죠. 근데 이 재료가 화가 있다면 화극금 이렇게 돼서 확실하게 활용이 되어지겠죠. 근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되어진 거잖아. 완전한 거잖아요. 상품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임수라는 것은 시장이거든요. 시장이 대외적이라요. 이 임수는 대외적, 대내적이 아니라 대외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멀리 외국까지. 이렇게 통상교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무역도 할 수 있는 기운이죠. 저 앞에 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 아, 이렇게 이 임수는 정화를 너무 잘 활용하죠. 뭐 기획이라든가 이게 지금 아이디어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술을 통해가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집니다. 아니 여자애가 너무나 잘해. 정에 저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임수가 선호하는 것은 간목이죠, 그죠? 임수가 하는 일이 간목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 궁합으로 본다면 임수와 간목의 궁합이 너무 좋아요. 이게 내가 나의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나의 시장성을 내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래처가 있다는 거거든. 나에게는 주변에 나를 연결해주는 연결자가 되는 거예요.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는 가불목을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임수가 흘러당겨야 되는 거거든. 임수는
그냥 이렇게 멈추면 물이란 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것이 이 임수는 혈액이거든요. 호르몬이고 요것이 탁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혈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에 만약에 화가 없다. 그러면 고혈압이 바로 오겠죠. 그리고 이제 호르몬 쪽이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임수는 정액도 되어집니다. 인이라도 있으면 되죠. 인이라도. 정액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 막힘이 있으면 아래쪽에 이제 문제가 올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막혀 있을 때는 흘러가 줘야 되는데 이 간목이 하나 있으면 그게 흐르는 역할을 해줘요. 살길이 열린다 그 말이죠. 이런 운에 임수가 과하면 간목이 하나 떠 있어도 살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야. 일단은 이민이다. 이렇게 임수가 잔뜩 있어. 그렇게 해도 임목 하나만 있으면 수생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살길이 열려요. 대신 이 임목은 새싹이거든. 힘들긴 너무 힘들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화나 오화가 있어줘야 돼. 그래서 목생화로 인후가 합의되든 연결해줘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래서 이게 없을 때 임목은 버티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임목은 받아들여요. 이 안에는 병화가 있거든요. 이게 나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인데 이민이 우리가 12운성 앞으로 배울 겁니다. 12운성에서는 병지입니다. 병지. 이렇게 물기가 많고 이건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와 서리와 난리가 난 거거든요. 우박과 이게 다 내렸는데 이 임목이 두드려 맞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병이 난 거죠. 병. 그래서 이민일주 같은 경우에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느냐면 이 병을 역마라고도 얘기해요. 왜 역마냐? 너무 추워. 이제 이늘이면 우리가 시음력 이제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그 기운이기 때문에 최고 추운 기운이 실은 이때가 최고 한기가 느껴지는 이거는 한기거든. 이게 이제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너무 추워. 그러면 이 임목은 어디로 달려 나가려고 하느냐 하면 이 속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목생 화하고 화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병지라는 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거야. 동한다는 거. 동하고 움직이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병지는 역마의 기운인 거야. 또한 이게 병지가 되면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물상은 병원에 들어놓여 있는 환자의 물상이거든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도맡아 하기도 해요. 사주에 이제 병지에 있는 사람들이 할인업을 많이 하죠.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 간호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복지 있죠. 복지와 관련된 그런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래도 이 많은 수를 임목 하나만 있으면 악착같이 이 임목은 시작하는 기운이거든. 절대 죽지 않아요. 시작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앞으로 목생화로 나아갑니다. 대단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목을 뭐라고? 개척자라고 하는 거야. 개척자. 의지의 달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사주에는 그래서 병이 있으면 있잖아. 약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반드시 사주 안에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어디에 있다? 운에서, 대운에서 와. 어차피 10년, 20년, 30년 자꾸 대운은 변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 사주가 안 좋다? 그러지는 않아. 이 운이란 건 끊임없이 변화 변동을 하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만나거든. 살길이 열리게 돼 있어. 약을 못 쓰는 상황이 있어서 운을 잘 못 사는 건가요? 그래서 항상 이게 바로 한기고 차가움이거든요.
그래서 천간에 임계수가 뜬다든가 지지의 해자가 수기운이 많을 때는 반드시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온도를 맞춰라. 천간에 정화가 있든 지지에 사화가 있든 수화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이 온도가 맞춰지면 살아가는 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수기만 이렇게 잔뜩 있으면 그러면 시절을 기다려야 돼. 이 지지라는 것은 때를 의미하죠. 때. 억지로는 안 돼요. 때를 기다려라. 글씨 기다리다 한 세월 다 간다니까. 때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래도 때는 옵니다. 그때까지 내가 자질이라든가 내 실력을 연마해 놓으면 한 방에 있잖아. 그걸 다 써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가 심하게 편고된 사람들이 더 크게 부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박을 터뜨리는 거거든. 그냥 신약한 듯 오행이 왔다 갔다 적당하게 조절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정도야.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기운들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인물들이 더 큰 인물이 되는 거죠. 왜? 그만큼 고통 당해보고 어려워봤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생각을 안 해.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이런 분들이 이제 운에서 탁 쏟아지면 대박을 터뜨리게 된다. 그렇게 돼요. 자, 임수에 무토가 있다. 이거 무토는 아까 대외적이라고 얘기했죠. 대외적인 환경에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기운이죠. 이게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해외라든가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교역하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중개무역 이런 쪽으로 이 토가 이제 임수를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시장이에요. 이거는 큰 시장. 이것도 밖이죠, 밖. 이게 스케일 자체가 이거는 큰 거예요. 한마디로 이 무토가 뭐냐면 댐 역할을 하는 거죠. 수가 왕할 때는 이 무토가 딱 댐으로, 특히 겨울 같은 경우 해자축 겨울이죠. 겨울. 월지가 겨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댐 역할을 해요. 물을 모아두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봄이 되면 이 기운을 이제 밖으로 이제 방류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주에 만약에 간목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리더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CEO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을 이끌어가고 물건을 또 교류하면서 판매하고 영업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생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성이 굉장히 커져. 이렇게 되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죠. 이 자체가 편관이거든요. 편관은 스케일 자체가 틀려요. 그릇이 아주 커져.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외교를 하는 거, 외교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뭐 개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거의 임수가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요. 해외 쪽으로. 가서 사업을 한다든가 또 왔다 갔다 교류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무토가 아니고 기토면 안정이죠, 안정. 그리고 이게 이제 대외가 아니라 대내적이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는 기운이죠. 이게 약간 집약적입니다. 집약적.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자그마한 이런 사업체 같은 거 있죠. 조그마한 이런 사업체, 가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로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분파되는 거, 여기저기 쪼개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체인점이라고 얘기하죠. 체인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토라는 것은. 이 기토는 환경에 맞추는 거거든요. 지극히 환경 따라 움직여요. 환경 따라 움직인다. 환경이라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상황에 맞춘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임수에 있어서 이 기토라는 것은 우리가 정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관. 항상 뭐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 리스크 없이 있죠.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추구를 한다. 또한 이렇게 체인점을 낸다는 것은 이 임수가 있으면 여러 개의 어떻게 해요? 물길을 열어간다. 그럼 여기도 가게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임수가 있으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분들 많이 봤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똑똑해요. 계산력도 아주 빠르죠. 계산력. 계산도 치밀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치밀해요. 말 그대로 치밀하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나가는 기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지적이고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죠. 똑똑하다. 그릇이 크다. 그래서 이 신금이나 임수나 간목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역할극이. 끊임없이 에너지 이 수원지잖아요. 수원지. 금생수 해주잖아. 거기다가 수생목 연결고리가 되니까 화가 없어도 어차피 목은 목생화로 넘어갈 거니까 그죠? 끊임없이 본인의 어떤 자질이든 그런 걸 배양해 나가죠. 그렇게 해서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키워나가면서 목으로 달려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세상 살아나기 재미가 있겠죠. 그죠? 공부한 것을 실현해 나가는 거잖아. 자기 뜻이랑 품은 것을 펼쳐나가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수와 간목은 이렇게 나가는데 임수와 을목은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뭐 부목이 될 수 있겠죠. 을목이 약하면. 이게 떠내려갈 수가 있죠. 떠내려간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상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 나의 지식을 이거는 그대로 끌어나가는 거지만 여기는 그 상황에 맞춤형으로 판단해 나가죠. 순간순간 그 상황에 맞춤형으로 그 쓰임을 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이 있으면 부모가 그러니까 안 되죠? 그쵸. 근이 있고 이게 만약에 을묘라면 제대로 또 이게 활용을 또 잘 해 나가겠죠. 물론 그러려면 임수 역시도 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든지 근이 있어야 쓰임을 잘하는데 이 을목도 그냥 하나 뚝딱 떠 있는 것보다는 지지에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확실하게 판단력으로 중앙 대처로 그 순간 대처력으로 활용을 아주 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인기응변도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사회에 맞춤형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병화와 함께 나가잖아요. 병화가 이 을목을 키우죠. 그래서 임수와 병화는 우리가 강의상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강위에 태양이 확 떠오른 그런 모습이라고. 빛을 비춰주는 그런 형국이거든. 그러면 크게 이제 그 쓰임을 하는 거죠.
아까 임수와 정화는요, 이게 뭐냐면 열이거든요. 열도 되고 이제 빛도 되고 하는데, 이게 임수라는 것은 차가운 한기잖아. 차가움이잖아요. 설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열로서 데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가운 기운과 이 열기가 만나면 목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임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생명이. 그쵸. 이미 여기에 이건 생명체예요. 이 자체가 임수는. 이 생명체를 이 정화의 열로 옹곳하게 품어서 이 씨앗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천간의 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때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갑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임수는 정화를 너무 좋아하고 그냥 끌어당겨. 너무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임수가 또 너무 강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응? 이 정화를 통제한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화를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집착이고 지나친 관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내가 됐든 남편 입장에서는 자식이 됐든 자식 자리에서는 또 자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또 올 수가 있는데 이게 배합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단적으로 볼 때는 일단 정화는 이 임수를 좋아하고 정화 입장에서는 이 임수가 정관이잖아요. 관성이잖아. 그죠?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 정화는 정제가 되거든. 정화를 만나자마자 마음이 어떻게 안정을 찾게 되죠.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따뜻함 그 포근함 속에서 내가 이제 뭔가 화생토로 달려나갈 수가 있으니까